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식물과 함께 싱그러운 일상을 만들고 있는 도시농부 식물집사 솔룸 이해솔입니다. 집에서 식물을 키우면 왜 좋을까요? 집에서 식물을 키우면 좋은 점이 정말 많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일단 공기를 깨끗하게 해주고 습도를 조절해줘서 코와 목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장점은 집을 예쁘게 꾸밀 수 있다는 건데요. 멋진 인테리어 소품이 되어 집안을 예쁘고 활기 있게 만들어주기도 하거든요. 마지막 세 번째 좋은 점은 마음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식물을 키우면서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 보람도 생기고 마음도 편해집니다. 식물도 반려동물처럼 마음을 의지할 수 있는 멋진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식물은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건강하게 자라면 집안의 분위기를 살려주지만 반대로 식물이 시들거나 아프면 어떨까요? 아파하는 식물들을 보면 기분도 우울해지고 보기에도 좋지 않겠죠. 그래서 오늘은 식물을 무럭무럭 건강하게 키우는 방법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식물은 씨앗을 사서 직접 심는 방법도 있지만 집 근처 꽃집에 가서 예쁜 화분에 담긴 식물을 사오는 방법도 있는데요. 건강한 식물을 고르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마른 잎이 없고 줄기가 싱싱하고 목대가 튼튼한 식물을 고르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식물 키우는 게 어렵다고 느끼는 분들도 많으시죠? 이럴 땐 이런 테이블 야자나 아레카 야자와 같은 야자 계열의 식물이나 앞쪽에 놓여져 있는 스킨답서스 그리고 제 옆쪽에 놓여져 있는 고무나무 등의 식물을 선택하시면 보다 쉽게 키워볼 수 있습니다. 이런 야자 계열의 식물은 연한 녹색을 가지고 있고요. 이파리가 쭉쭉 뻗어 있는 게 굉장히 시원한 느낌을 주는 식물입니다. 그리고 스킨답서스는 이렇게 어떤 환경에서도 잘 자라는 식물인데요. 특히나 주렁주렁 덩굴 형태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풍성하고 싱그럽게 키워보실 수가 있습니다. 고무나무의 경우에는 이파리가 둥근 형태로 자라고요. 도톰한 이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을 오랫동안 저장할 수가 있어 실내에서 키우기가 참 좋습니다. 이런 식물들은 키우는 게 쉬워서 오랫동안 잘 키우실 수가 있을 거예요. 식물을 키울 때 세 가지 꼭 기억해야 하는 게 있는데요. 바로 물과 빛, 그리고 바람입니다. 모든 식물은 물이 없으면 살아남을 수 없겠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 한 가지 말씀드릴까요? 실내 식물은 오히려 반대의 경우가 많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인가 싶으시죠? 물을 너무 많이 줘서 죽는 경우가 더 많이 있다는 건데요. 잘 키우고 싶은 마음에 물을 한 번 주고 예쁘니까 물을 또 주고 언제 줬는지 기억이 안 나니까 또 한 번 물을 주고 이렇게 식물이 원하는 것보다 물을 많이 주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언제 물을 주는 게 가장 좋을까요? 이렇게 화분의 가장 위쪽인 겉에 흙이 바짝 말라 있을 때 물을 주시는 게 가장 좋은데요. 눈으로 봤을 때 겉흙이 말랐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도저히 잘 모르겠다면 나무젓가락을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화분에 나무젓가락을 손가락 3마디만큼 꽂아 두시고요. 30분 정도 지난 후에 젖은 흙이 묻어서 나오면 물을 주지 않고요. 흙이 묻어나오지 않거나 마른 흙만 붙어 있다면 그때 물을 주시면 됩니다.
집에 물뿌리개가 없다면 입구가 좁은 주전자나 그릇에 물을 담아서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물을 줄 때는 천천히 조금씩 주는 게 가장 좋은데요. 너무 빠른 속도로 물을 콸콸콸 쏟게 되면 이렇게 흙이 푹 패이거나 흠뻑 다 젖기도 전에 밑으로 다 빠져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잠깐씩 쉬어가면서 물을 끊어서 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천천히 쉬어가면서 주시면 돼요. 물을 주는 양은 화분 받침에 물이 또로록 하고 떨어질 때까지만 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식물을 키울 때 꼭 필요한 두 번째 요소는 바로 햇빛입니다. 식물이 쑥쑥 잘 자라려면 햇볕을 통해 에너지를 얻어야 하는데요. 식물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햇빛이 꼭 있어야 합니다. 집에 식물을 둔다면 어디에다 둬야 할지 머릿속으로 상상해 볼까요? 책상 위나 식탁 위에 두고 싶으신 분들도 계시죠? 하지만 형광등이나 집 안에 들어오는 자연광만으로는 식물이 자라기에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낮에 집 안에 햇빛이 가장 잘 드는 베란다나 창가 위에 올려둬서 충분히 햇빛을 쐬도록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집안에서 식물 키우기 마지막 필수 요소는 바람입니다. 바람이 왜 필요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식물에겐 바람이 꼭 필요한데요. 그래야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니까요. 문을 열어두지 않으면 집 안에 바람이 들어올 수 있을까요? 그래서 집 안으로 공기가 들어오도록 창문을 열어주면 좋습니다. 사람도 식물도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어서 좋거든요. 우리가 키가 크고 몸이 커지면 어릴 때 입던 옷을 그대로 입을 수 있나요? 당연히 큰 옷과 신발을 사서 신어야겠죠?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물을 기르다 보면 어느 순간 잎과 가지가 무성해지거나 뿌리가 화분에 가득 차다 못해 밖으로 삐져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빠르게 자라다가 갑자기 식물이 자라지 않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럴 때 식물은 지금의 화분이 좁아져서 조금 더 큰 화분으로 이사를 가고 싶다는 신호를 보내는 건데요. 이때엔 분갈이가 필요합니다. 먼저 화분은 지금 쓰고 있는 것보다 높이와 입구 모두 손가락 2마디 정도 큰 화분을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만약 실내에서 식물을 키운다면 플라스틱 화분이 가벼워서 관리하기 좋으실 거예요. 다만 물이 잘 마르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겉흙에 물이 충분히 말랐다 싶으면 그때 물을 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화분이 준비가 됐다면 거름망을 깔아주시고요. 물이 고여있지 않고 잘 빠져나갈 수 있게 입자가 큰 돌로 배수층을 만들어주시면 돼요. 저는 가장 편히 구할 수 있는 세척 마사토를 준비했습니다. 그 위로 흙을 반쯤 담아줄 건데요. 이렇게 반쯤 담겼다 싶으면 옮길 식물을 준비해 주세요. 식물은 화분을 이렇게 손으로 살짝 힘을 주면서 뽑아낼 준비를 해주세요.
식물이 말랑말랑해졌으면 가장 위쪽의 흙과 아래쪽의 흙을 살짝 털어주세요. 그 다음 이 식물을 아까 준비해뒀던 화분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가운데로 잘 맞춰주신 다음에 나머지에 흙을 가득 채워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 화분 이사가 끝이 납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식물이 자라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간직하시거나 식물을 보면서 그림을 그려보면 얼마나 자랐는지 알 수도 있고 식물을 기르는 재미도 더 잘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식물을 건강하게 키우는 방법을 배워봤는데요. 여러분들도 식물과 함께 싱그러운 일상을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